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니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과도한 선행학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선행을 진행을 합니다. 왜 하죠?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욕심이에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시작하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학원들에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머니, 지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학원 선생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학원 당장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요. 가르칠 준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늘리고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죠. 부모님들 욕심?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야 돼. 두 번째, 나는 이만큼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만큼은 좋은 대학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딱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어. 욕심이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에 의해서 중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미분과 적분을 하고 확통을 배우고 기하 벡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들이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털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세 번째, 학원 선생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협박들, 그거는 진짜 강사 입장에서 당당하게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업이 그 수업입니다. 선행학습이요. 물론 지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과정 못한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건 사실 강사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 못한다라고 하면 그 강사 아니잖아요.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 과정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잘 봐요. 중학교 과정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고 있는 수업이랑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의 모의고사들,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각각의 경우들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로 저의 퍼포먼스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지만 선행은요, 시험을 안 쳐요. 그 결과
아이의 성취 수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역시도 순전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정말로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토록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열풍이 불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수학 강사도 어떤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학원 원장도 하지 않았던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의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이요? 일 1학년 때까지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2학년이 넘어서면요. 2학년이 넘어섰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못 버팁니다. 근데요, 되게 웃긴 거는요, 지가 수학을 되게 잘 하는지 알아요. 수학 전 과정을 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이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결국엔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하려면 반드시 수학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거 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해오니까. 안 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친구가 비교해서 수학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처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이가 그만큼 수학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른 틀에서 얘기해 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수학을 정말 체계적으로 쌓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학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 문제만 풉니다.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수학 성적이 오를 수도 있죠. 8등급, 9등급 받은 친구들은 4등급, 5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2등급, 3등급 받던 친구들이 문제만 푼다고 절대 1등급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그 레벨의 아이들끼리를 경쟁을 해서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볼 때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학에 대해서 정말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학 강사가 있다면 글쎄요, 본인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얼마나 수학을 잘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뭐 현행과 선행이 중요하다? 5대5 비중은 돼야 된다? 선행 안 해도 돼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 체계적인 학습 방식만 제대로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선행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선행을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와서 선행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그럼 어떤 선행을 만약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만한 아이들한테, 요만한 아이들한테 이만한 것을 집어넣고 소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식 먹을 애한테 현미밥을 먹이면서 이 종을 너 왜 못 먹고 왜 소화를 못 시키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와 그걸 적절히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막 선행하고 막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엄청 뿌듯하시죠, 부모님들.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요. 선행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학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고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근본입니다. 예,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들 대부분 좋을 겁니다. 거의 1, 2등급 나올 거예요. 그 선행을 했던 친구들, 특히 일반고로 진학했던 친구들이라면 더더욱더요. 그걸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수능 가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이 돼가지고 5월달, 6월달 제가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한 두세 달 동안 걔를 바꾸어 놓으려고 습관이나 공부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틀을 바꾸어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9년 박혀있던 게 두 달 만에 바뀌겠습니까? 물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5개월 투자하면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성과가 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혼란이 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늘 하던 편리한 방식을 버리고 불편한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받던 친구들이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진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다시 2등급, 3등급으로 올라오고 수능이 됐을 때 1등급으로 마무리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을 내려놔야죠. 저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기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학 강사들은요. 근데 왜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남들이 다 하면, 따라 하면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다? 그걸 안 하면 처질 거다? 그거 안 해서 처질 것 같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수학을 못했을 거고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될 놈은 됩니다. 이 될 놈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셔야지,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니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선행학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수학 공부 다시 하기 이 시간에는 그럼 과연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얘기는 약간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데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방법론을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